안녕하세요, 살롱아이 용쌤입니다. 고객님들께서 매장에 이렇게 방문하셔서 상담을 하다 보면은 선호하시고 찾는 색상들이 있으세요. 애쉬 브라운, 즉 붉은빛이 없는 색상들로 많이 선호를 하고 계시는데, 저는 항상 붉은빛이 없는 걸 하고 싶은데 색이 빠졌을 때도 보면은 항상 붉은빛이 돌아요. 그래서 붉은빛이 최대한 없었으면 좋겠어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디자이너 선생님들께서 붉은빛 없는 쪽으로 염색을 해드릴게요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시술을 했는데 항상 붉은빛이 나왔다는 고민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오늘 영상 주제에서는 우리 고객님들을 위한 컬러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가발을 준비를 해놨는데요, 빛반사로 봤으면 약간의 붉은 갈색빛이 좀 많이 돌긴 하죠. 대부분 고객님들께서 붉은 갈색빛을 많이 띠고 많이 방문을 해주세요. 고민을 해결해드리기 위해서 오늘 시술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원하는 컬러감으로 탈색 없이도 시술할 수 있는 영상에 대해서 준비를 해둔 내용이 있는데요, 리프트 염색, 최대한 밝게 염색을 하고 탈색 시술이 없다 보니 손상을 줄이면서 건강하게 펌과 염색을 같이 동시에 할 수 있는 시술에 대해서 준비를 해둔 영상들이 있는데요, 자, 오늘은 리프트 염색이 아니라 염색 1회 단 한 번의 시술로 이 붉은빛을 최대한 잡으면서 시술을 하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방문을 하셔서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밝게 염색을 하면서 붉은빛을 없애고 싶어요 라는 거를 한 번에 1타 2피, 즉 두 가지를 요청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대부분 우리 미용실에서 교육을 받다 보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초록색, 카키를 이용해서 시술을 하면은 붉은빛을 잡을 수가 있다. 오렌지빛이 돌았을 때는 파랑색, 애쉬 계열로 시술을 하면은 보색 중화를 이용을 해서 이 보색을 잡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보색을 잡히게 되면 내가 원하는 밝기 명도보다 좀 더 어두운 느낌이 나올 수는 있으세요. 자, 그런데 평균적으로 고객님들께서는 9레벨 이상으로 밝게 붉은빛도 없애고 밝기도 같이 동시에 보고 싶은 것을 많이 선호를 하시는데, 내 개인적으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9레벨 이상으로 13레벨 약제를 사용한다고 하면은 밝게는 할 수는 있지만 보색 중화로 인해서 좀 더 어두운 감이 있고, 그렇다고 붉은빛을 확실하게 잡으면 밝기가 좀 어둡게 표현된다는 게 서로 장단점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해결을 하기 위해서 최대한 밝게 하면서 이 붉은빛 나오는 베이스 모발을 좀 더 중화를 이용을 해서 염색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이 가발에다가 직접적으로 오늘 시술을 해볼 건데요, 반을 나눠서 한쪽에는 카키, 초록색 약재를 이용해서 단독으로 시술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반쪽은 제가 주로 사용하는 레시피를 이용을 해서 이 붉은빛을 얼마만큼 잡히면서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에 대해서도 오늘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현재 이 가발의 베이스 같은 경우는 밝기가 레벨 스케일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8에서 9 정도, 9레벨 정도의 밝기이긴 하지만 채도가, 즉 붉은빛이 좀 있다 보니까 한 8레벨이 갖고 있는 채도를 좀 가지고 있어요. 준비를 하고 도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아이 용쌤만의 노하우를 좀 공개를 하도록 할게요. 지금 이렇게 염색볼 2개를 준비를 해서 한쪽에는 기본적으로 붉은빛을 잡을 수 있는 카키 매트 계열 약재로만 단독을 사용을 했고요, 11레벨 약재와 그리고 13레벨 약재를 약 1대1로 지금 사용한 상태이고요, 그리고 한쪽에는 매트와 그리고 애쉬 계열 약재를 혼합을 해서 사용을 했는데, 13레벨 매트 약재와 그 11레벨의 화이트 애쉬라는 컬러를 지금 같이 혼합을 했어요. 11레벨 약재는 똑같이 들어가긴 했지만 명도는 같지만 색상이 지금 다른 약재가 같이 들어가면서 13레벨 약재는 동일하게 각각 약재를 1대1로 지금 혼합한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색소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기는 하실 거예요. 카키 약재 같은 경우는 제가 주로 사용하는 요 이리즈라는 회사 제품으로 조금 사용을 할 거고요. 그리고 산화제는 6% 산화제로만 지금 준비를 해서 시술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약재 준비한 파랑색 염색볼에 들어가 있는 카키 11레벨 약재와 13레벨 카키 약재를 혼합을 해서 먼저 반쪽을 덮도록 하도록 할게요. 왼쪽 부분에는 이제 카키 약재 단독으로만 시술이 들어가고 있어요.
자, 지금 왼쪽 편에 지금 약재를 다 도포한 상태이고요. 자, 이제 반대쪽 오른쪽 부분을 13레벨, 11레벨 카키와 애쉬 약재를 혼합을 해서 다시 한번 반쪽을 도포를 하고 방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가발 베이스 같은 경우는 5레벨 정도 베이스에서 10레벨과 9레벨 그리고 레드 약재를 소량 믹스를 해서 먼저 1차적으로 베이스를 붉은색으로 만들어 놓은 상태였어요. 디자이너 선생님들도 이 방법을 보시게 되면은 왜 카키만 사용하지 않고 애쉬 계열과 혼합을 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기 쉬워지실 거예요. 오른쪽 부분에도 지금 약재가 다 도포가 끝난 상태이고요. 방치 시간은 지금 오른쪽 기준으로 방치 시간 30분을 보고서는 우리 샴푸를 하고 나와서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오전 시간이고 가발이고 하다 보니까 모발이 좀 많이 차가운 상태예요. 자, 그래서 지금은 랩핑을 가볍게 해놓을 건데요. 열 처리는 따로 들어가진 않을 거예요. 실내 온도에 따라서 랩핑을 하는 경우가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으니 이거는 참고만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랩핑을 해놔서 약재가 마르지 않게끔 하는 상태에서 방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30분 있다가 다시 뵙도록 할게요. 총 지금 방치 타임은 25분을 봤고요. 랩핑을 좀 벗겨서 현재 모발 상태를 한번 보면요. 제가 주로 사용하는 약재 레시피로 체크를 했을 때는 붉은빛은 좀 잦긴 했는데 그래도 제가 묻어있다 보니까 좀 어두운 감은 있고요. 그리고 카키 약재 단독으로 했던 부분 같은 경우도 어두운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붉은빛도 조금 많이 남아 있기는 해요. 현재 상황에서는 지금 두 개 다 좀 비슷한 느낌이 좀 돌기는 하는데 일단 샴푸를 하고 결과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나오는지 정확하게 한번 봐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카키와 애쉬 계열의 약재를 같이 혼합해서 사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비율은 오늘은 1대1로 사용을 했어요. 근데 상황에 따라서 고객님의 모질과 현재 베이스 그리고 언더 컬러 이런 걸 다 조합을 해서 1대1이든 3대1이든 비율이 조절이 들어가고 고객님께서 원하는 색상이 어떤 건지 판단을 해서 추가적으로 약재가 더 혼합을 해서 시술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약재를 최소 못해도 한 2개에서 3개 정도는 같이 혼합을 해서 좀 들어가는 편이에요. 고객이 원하는 색상과 밝기 그리고 색감을 좀 더 풍부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약재를 아무래도 한 가지 단독으로 사용하시는 것보다는 한 2개에서 3개 정도 같이 혼합해서 사용하시는 게 아무래도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한 3분 정도 남았는데 30분을 딱 보고 바로 샴푸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한 3분에서 5분 전에 체크를 해보고 어느 정도 색감과 밝기가 표현이 됐다라고 하면은 이 상태에서 이제 바로 에멀전이 들어가는 편이에요. 에멀전이 들어가는 이유는 염색약 같은 경우는 이제 화학 성분 알칼리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모발에 조금 잔류하는 그 성분들을 제거를 해주고 모발 깊숙이 들어가지 못한 색소를 안쪽까지 넣어주면서 필요 없는 색소들을 제거를 해주면서 큐티클을 정리를 해주기 위해서 에멀전 트리트먼트라는 것을 조금 많이 해드리고 있는 편인데 3분 정도 남았을 때 우리 샴푸실 가서 그걸 하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방치 시간을 다 보고 마지막 에멀전 가볍게 한 다음에 지금 샴푸하고 나온 상태예요. 오른쪽에는 제가 주로 사용하는 레시피를 사용을 했고요. 왼쪽 편에는 카키 약재 11레벨과 13레벨 약재 단독으로 사용을 했는데 영상에서는 큰 차이는 없어 보이기는 해요. 물론 실질적으로 봐도 큰 차이는 없어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약간의 미세한 차이점으로 좀 더 밝은 느낌이 조금 더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 고객님들이 오시면은 이렇게 붉은빛으로 염색이 되어 있거나 또는 붉은빛이 안 나왔으면 염색하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탈색이 아니라 염색을 먼저 1차적으로 먼저 권장을 해드려요. 염색과 펌을 같이 동시에 병행을 하면서 시술하는 고객분들이 대부분이실 거예요. 붉은빛을 제거를 하고 싶어요, 없애고 싶어요, 근데 탈색을 하기 싫어요, 이렇게도 많이 말씀하시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탈색이 아니라 우리 염색으로 먼저 권장을 해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베이스에 붉은빛이 좀 많이 쌓여 있는 경우 같은 경우는 염색 2번으로 손상을 줄이면서 펌과 같이 병행하면서 시술할 수 있는 리프트 염색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마지막 세 번째, 블랙을 너무 많이 오랫동안 해왔거나 또는 셀프로 하셨거나 아니면 오징어 먹물 이렇게 블랙으로 하셨던 분들이라든가 또는 헤어 매니큐어
그리고 레드 계열 염색으로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시술해왔던 고객님들 같은 경우는 염색으로 톤 체인지하기 힘들다 보니까 탈색으로 이용해서 블랙백이 또는 레드백이 톤 체인지 방법이 들어가는 게 가장 좋기는 하죠. 하지만 탈색이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펌은 할 수는 있긴 하지만 결감 자체라든가 집에서 손질 그리고 관리하는 게 좀 힘들다 보니까 탈색 같은 경우는 최악의 순간에 왔을 때 그때 제한을 해드려서 시술하는 걸 조금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카키를 약재로만 사용한 부분들이에요. 지금 보시면 그래도 붉은빛은 좀 살짝 남아있긴 하고요. 애쉬 약재와 카키 약재를 같이 혼합했던 부분에도 보시면 조금 더 붉은감은 있지만 카키 약재만 도포했던 부분보다는 조금 더 밝으면서 붉은빛을 좀 더 줄일 수가 있어요. 단 한 번의 시술로 인해서 붉은빛을 확실하게 없애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탈색이 아닌 살롱 하인만의 컬러 시술인 리프트 염색을 먼저 추천을 드리고 싶지만, 두 번의 시술하는 것을 조금 부담스러워 하시거나 좀 거부 반응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밝게 염색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단 한 번의 시술로는 좀 어려울 수는 있을 거예요. 왜냐면 앞전에 어떤 염색으로 시술을 했는지 저뿐만 아니라 모든 디자이너들 같은 경우는 파악하기가 힘들기는 해요. 그래서 현재 모발 베이스를 보고선 체크를 하고서는 시술이 들어가다 보니까 단 한 번의 시술로 붉은빛을 없애는 것보다는 서서히 처음에는 한 80%, 두 번째 90%, 마지막 세 번째 100% 이런 순서대로 시술을 하시는 게 가장 좋기는 하겠죠. 프로 인모라고 하더라도 화학 처리가 되어 있는 가발이다 보니까 색감 자체나 그리고 붉은빛이 중화되는 부분에서는 좀 차이는 있긴 하지만, 실질적인 사람 모발에서는 가발에서 시술한 것보다는 더 확실하게 붉은빛을 더 억제를 시키면서 좀 더 밝게 염색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약재 레시피에 대해서 궁금하시면요,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약재 레시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지금 저희 매장에서 많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레시피인 카키와 그리고 애쉬 약재를 사용을 했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사용했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하신다고 하면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왜 그렇게 사용했는지, 그리고 그 색소와 색상에 대한 원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제가 사용하고 있는 약재가 아닌 다른 타사 약재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약재로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궁금하신다고 하면은 댓글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약재가 어디 건지만 알게 되면은 그 약재의 회사 제품으로 사용하고 있는 레시피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밝은 부분에 와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어요. 자, 지금 이쪽에 보시는 부분이 애쉬와 카키의 레시피인 거고요. 지금 이쪽 같은 경우는 붉은색의 보색인 초록색 카키로만 사용을 한 색상들이에요. 비슷하면서도 좀 더 밝은 느낌이 아마 좀 보이실 거예요. 애쉬와 카키 약재로만 시술한 부분입니다. 보시면 뿌리 부분에서부터 중간중간에 붉은빛이 좀 더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애쉬와 카키를 사용한 부분 같은 경우는 붉은빛을 억제를 조금 시키면서 좀 더 밝게 표현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면에서 봤을 때 색감입니다.